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1단원,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중단원 평가 문제가 있어요. 중단원 평가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로그의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있죠.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던 부분인데 문제 풀 때 놓치면 바로 오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개념이 좀 없는데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 기억하라고 선생님 쓸 건데 밑변환 공식 기억하나요? 밑변환? 밑변환 공식이 계산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은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때 C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C 조건도 필요해요. 그러면 C가 여기 위에 조건을 쓸게요. 조건은 A,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C도 0보다 크고 C가 1이 아니고 이 조건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A 조건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안 썼어요. 알겠죠? 그러면 OX 퀴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동그라미, 거짓이면 X표를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실수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X의 N제곱, Y는 X의 N제곱 그 그래프 그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N이 짝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Y는 X 4제곱, X축 원점 Y.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81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81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즉 그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되는데요. 지금 교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없다 하면 맞는 거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이 식이랑 피로충분 조건이 2는 로그 마이너스 3의 9다. 요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밑이 선생님 여기 굉장히 조건 중요하다고 빨간색 줄 쳤잖아요. 밑이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되겠죠. 밑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밑변환 공식 쓴 건데 밑을 2로 바꿔주고 4를 밑으로 8을 위로 올린 거죠. 이렇게. 따라서 맞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2번과 4번이 되겠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다. 이 식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125는 x 플러스 5에 x제곱 빼기 5x 플러스 25는 0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우리 근을 찾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 해줘야 돼요. 근의 공식 해줘야 돼요. 그러면 2분의 x는 2분의 5 풀마 얘는 해보면
5 루트 3i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실수인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실수인 것. 따라서 정답은 x는 -5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실수인 것은 x는 -5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 4제곱이 81분의 1이에요. 이것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x 4제곱 빼기 81분의 1 얘는 x제곱 플러스 9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죠. 왜냐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제곱 플러스 9분의 1도 합차 공식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 우리는 작년에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얘는 x 플러스 3분의 1i x 마이너스 3분의 1i 다음 x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해는 풀마 3분의 1i 풀마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실수인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실수인 것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풀마를 안 쓴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런 것에 개수를 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문제풀이 하면서 답안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풀마를 그러니까 굉장히 남발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혹시나 답안지 작성할 때 여러분이 실수할까 봐 그래서 선생님이 좀 떨어뜨려서 일부러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번. 그럼 일단 여기 세제곱근 세제곱근이 겹쳐서 있죠. 이렇게 연속으로. 5의 18제곱. 그럼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경우는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할 수 있죠. 9제곱근 5의 18제곱. 그럼 이제 5의 9분의 18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따라서 얘는 5의 제곱이 되고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4제곱근 7의 2제곱. 여기 나누기가 있죠. 일단은 그냥 먼저 문제를 그대로 써볼게요. 7의 6제곱. 그러면 선생님이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루트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나누기도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겁먹지 않고 일단 나눗셈은 살려두고 먼저 로그래. 루트부터 없애볼게요. 그러면 7의 4분의 2제곱 나누기 7의 지금 이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4제곱근 7의 6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4분의 6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하면서 나눗셈을 뺄셈으로 바꿔볼게요. 지수로 올려서 그러면 얘는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얘는 7의 마이너스 1제곱해서 7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의 4제곱에 81이니까 3의 4제곱에 0.75제곱이죠. 그러면 4 곱하기 0.75를 해주면 3의 3제곱이 되고 얘는 27이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3의 루트 2 플러스 1제곱 나누기 3의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이제 나눗셈은 우리 지수로 올리면서 뺄셈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루트 2 빼기 1.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9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래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로그 6에 일단은 로그에서 빼기는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216을 36으로 이렇게 나눠 버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로그 6에 6분의 36 약분하면, 근데 한 번 더 해 주면 로그 6에 6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로그 7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제곱근 7분의 1을 여러분이 이렇게 7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으로 바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 로그 이제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그냥 3의 2분의 1 제곱으로 적을게요. 그다음에 27, 루트 27 같은 경우에도 3의 2분의 3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선생님이 그 전에 강조했던 거 있는데, 계산할 때 좀 자주 쓰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죠. 그럼 얘는 m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문제에서 계산할 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분의 2분의 3 로그 3의 3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일단 보면 밑이 다 5인데 하나는 4예요. 그러면 일단은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10은 우리가 20, 로그 5의 20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빼기 로그 4의 5를 밑을 5로 바꾸려면 밑변환 공식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밑변환 공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얘는 이걸로 알면 돼요. 로그 4의 5라고 하면, 문자로 표현할게요. 로그 a의 b라고 하면 로그 b의 a 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밑변환 공식 이용하면. 그러면 따라서 얘를 그냥 바로 변형해 줘요. 마이너스 로그 5의 4로. 그러면 따라서 얘는 로그 5의 4분의 20에서 1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로그 4.17은 0.6201이다. 이렇게 상용 로그 값을 주었을 때 로그 417과 0.0417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로그 4.17 곱하기 10의 2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이 로그가 쪼개지니까 로그 4.17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이 값을 대입해주면 0.6201 더하기 2니까 2.62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로그 0.0417인데요. 얘도 0.4.17로 바꿔준 다음에 곱하기 10의 몇 제곱일까? 여기서 여러분 숫자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수 안 하는 방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었죠. 이 소수점을 몇 번 옮기나 봐요. 한 번, 두 번 옮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칸 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해주면 돼요. 그럼 따라서 로그 4.17 빼기 2. 그럼 0.6201에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3799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계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부터 보시면 얘는 그냥 단순히 요거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의 6제곱이다 라고 계산을 해줬는데, 여기는 큰 무리가 없죠. 근데 이제 니은 보시면 니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6제곱을 3 곱하기 2로 쪼갠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의 6제곱을 루트 마이너스 3의 3제곱의 2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2제곱을 바깥으로 뺀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3의 3제곱에 이렇게 2제곱을 바깥으로 뺐는데,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수 법칙에서는 밑이 0보다 크고
밑이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음수야, 음수. 그쵸? 그러면 따라서 얘는 요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은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틀린 곳은 니은이다 라고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간단히 해보면 루트도 많고 나눗셈도 있고 지수의 음수도 있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일단 나눗셈은 그대로 어 안 둬도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문제가 간단하니까 바로 이 분배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A는 2분의 3 제곱, B는 2분의 1 제곱, 그다음에 A는 2분의 -5 제곱, B의 2분의 1 제곱. 그다음에 여기서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지수만 그 기호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에 있는 -2를 곱하기 A, B의 플러스 2 제곱으로 하면 되죠. 그럼 이제 A끼리 계산해 보면 A의 2분의 3 제곱 빼기 2분의 5 제곱 더하기 2가 있고요. 그다음에 B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2분의 1 제곱 더하기 2가 됐죠. 그럼 따라서 얘는 A의 1 제곱 그다음 B의 3 제곱이 되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나눗셈도 있고 지수도 복잡하고 루트도 있고 그런데 한번 차근차근 간단히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나눗셈은 그대로 두고 정리부터 해 보면 A의 3분의 1 A의 3 제곱이 남죠. A의 3 제곱. 그다음 B의 -4분의 1 제곱 나눗셈 A의 4분의 2 제곱 B의 4분의 3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A의 루트 4분의 1 제곱이죠. 그럼 이제 약분도 하면서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꿔주면 A의 3제곱 B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 B의 -4분의 3 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여기 A의 -2분의 1 제곱이랑 A의 2분의 1 제곱은 없어지고 남는 것은 A의 3 제곱에 B의 -1 제곱 즉 B분의 A 세제곱이다 이렇게 남겠죠.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이제 여러분이 겁을 많이 먹는 문제 유형이에요. 루트가 막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 중괄호를 쳐요. 중괄호를 쳐서 A의 2분의 1 제곱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A의 2분의 1 제곱이고 그 밖에 2분의 1 제곱 또 있고 그 밖에 2분의 1 제곱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A가 있고요. 그다음에 A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에 2분의 1 제곱 전체 2분의 1 제곱 요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괄호를 여러분 안 헷갈리게 잘 친 다음에 분배해 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A의 8분의 1 제곱이었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지금 여기는 A는 받는 게 2분의 1 밖에 없죠. 그럼 2분의 1 제곱 그다음 곱하기 A의 얘는 2분의 1 받고 또 2분의 1 받으니까 A의 4분의 1 제곱 그다음 마지막에는 A의 8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지수에 있는 숫자끼리 다 더해 주면 A가 됩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땡땡 공식이 떠오를 거예요.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그래서 얘는 바로 계산을 하면 4제곱근 A를 제곱하면 그냥 루트 A가 되니까 바로 루트 A 쓸게요. 루트 A 빼기 루트 B. 지금 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남은 게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있죠. 그럼 따라서 얘는 A 빼기 B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오겠죠. 좋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7번 볼게요. 7번. 이번에는 A가 1보다 클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냥 K 값만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가. 네. 그러면 이제 얘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중괄호에 A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3 제곱에 3분의 1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일단은 나누기 살려 놓고 갈게요. 나누기 중괄호에 A 곱하기 A의 3분의 K 제곱에 6분의 1 제곱. 얘가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아직 정리하고 있으니까 는일은 쓰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럼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거 계산해 보면 A의 4분의 9 제곱이고 여기에 3분의 1 제곱.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로 바꿔주면 A의 마이너스 6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8분의 K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A의 지금 4분의 3, 그 다음에 빼기 6분의 1, 빼기 18분의 K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우변이 1이라고 했는데 1은 A의 0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는 A의 0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끼리 서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 그럼 따라서 4분의 3 빼기 6분의 1 빼기 18분의 K 얘가 0이다. 그러면 18분의 K는 계산해주면 12분의 9 빼기 2 그래서 12분의 7이 되고 그럼 따라서 K는 12분의 7 곱하기 18 그러면 6, 3, 18, 6, 20이니까 2분의 2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갈게요. A가 0보다 크고요.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 5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식의 값을 구하래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곱셈 공식 변형. 뭐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뒤 가운데 이제 2AB 끼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AB 빼주면 이게 바로 곱셈 공식 변형인데요. 지금 8번 유형이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점검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 보시면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이죠. 그럼 얘는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에 이 괄호 전체에 제곱을 해주면 이제 여기서 가운데 마이너스 2AB 자리 있죠. 마이너스 2AB 자리만 빼주면 돼. 근데 지금 서로 얘네 둘이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이 5라는 값을 이용하면 5의 제곱 빼기 2니까 25 빼기 2 그래서 23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그러면 8번에 2번 보겠습니다. 8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려진 조건보다 이 지수가 절반이에요. 그러면 좀 반대로 생각해야 돼. 원래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답을 구했었는데 얘는 일단은 제곱을 해서 모양을 찾아줘야 돼요. 2분의 K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K 이 전체를 제곱해주면 얘는 이 A의 K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 되죠. 그럼 따라서 지금 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5 더하기 2에서 7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의 2분의 K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K가 풀마 루트 7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네가 지금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풀마라고 하면 안 되고 플러스라 하고 왜냐하면 A의 K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써줘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루트 7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갑니다. 로그 A 빼기 2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인데요. 얘가 이제 정의되기 위한 정수 A 값을 구하여라. 우리 로그에서 밑의 조건과 진수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밑 조건부터 보면
조건. a 빼기 2가 0보다 크고 a 빼기 2가 1이 아니어야 돼. 그럼 따라서 a가 2보다 크고 a가 3이 아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 조건. 진수 조건 보시면 진수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인데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우변으로 식을 넘겨서 정리해주면 a 제곱 빼기 3a 빼기 10은 a 빼기 5에 a 플러스 2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a는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되겠죠? 근데 이제 밑조건이랑 진수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뭐 쉽게 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직선을 그려서 우리 부등식에 해 찾을 때 했던 그 수직선 있어요. A일 때 그럼 얘는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고 이게 동그라미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안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3이면 안 돼. 그러면 여기 3 자리를 구멍을 뚫어놔요. 3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따라서 겹치는 영역은 이 부분인데 이 겹치는 영역에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수는 4밖에 없죠. 근데 여기선 정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4로 구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구간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구간. 이게 정의될 수 있는 구간을 물어보면 A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 A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결과를 내리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이제 1번 먼저 보기 전에 앞에 선생님 복습하긴 했었는데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 분의 1이다. 이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역수 관계가 된다는 거 우리 보였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1이에요.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1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1번 5의 로그 5의 3이죠. 5의 3.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3의 11이야. 그러니까 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밑을 좀 통일해주면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11. 선생님 왜 밑을 5로 잡았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 숫자도 5고 여기 앞에 있는 로그도 밑이 5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5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5로 잡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깔끔하게. 그럼 따라서 5의 로그 5의 11 이렇게 되는데 5의 로그 5의 11은 11이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11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3의 5. 그 다음에 로그 밑이 루트 3이니까 그냥 로그 3의 2분의 1제곱에 5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5의 3 플러스 로그 5의 마이너스 1제곱에 3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바꾸고 갈게요. 바꿔놓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다 튀어나오면 로그 3의 5 빼기 4 로그 3의 5가 되죠. 그 다음에 로그 5의 3에다가 얘는 빼기가 앞으로 넘어오고 3분의 1이 앞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5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3 로그 3의 5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거 이제 계산해주면 3분의 2 로그 5의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로그 5의 3이랑 로그 3의 5랑 그 다음에 여기 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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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니까 남는 것은 뭐죠? 남는 것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 11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11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비례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비례식은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따라서 3 로그 b의 c가 2 로그 a의 c랑 같다라는 거고, 지금 근데 여기서 밑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일단 밑을 뭐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상형 로그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밑이 11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럼 3 곱하기 로그 b 분의 로그 a 로그 c, 그 다음에 2에 로그 a 분의 로그 c, 이렇게 나오죠. 근데 로그 c는 여기서 양변을 똑같은 걸로 나누면 약분이 되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로그 b분의 로그 a는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 근데 여기서 로그 b분의 로그 a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밑변환 공식 배웠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 b의 a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로그 b의 a랑 로그 a의 b니까 사실 이 둘은 역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럼 따라서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는, 지금 얘가 얘 역수니까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6분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6분의 4, 6분의 13, 이렇게 값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되나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12번으로 갑니다. 12번. 12번 이제 약간 이제 12번부터는 실생활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푼 것과 같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목표를 세운다. 목표.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S가 식이 나와 있어요. K 로그 I일 때, I에서 I가 60일 때 S값. S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이 뭔지 파악해야 되죠.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은 I가 일단 600, 그 다음에 그때 S가 0.7,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로그 6이 0.8 이렇게 계산한다 써있죠.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i가 60일 때 S값 구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대입해서 K값 구하자 먼저. 그러면 따라서 0.7은 K 로그 600이에요. 그럼 따라서 K로 묶으면 로그 6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로그 6은 0.8이니까 2.8 곱하기 K가 0.7이야. 그럼 K는 따라서 뭐가 되냐면 4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는 4분의 1, 이제 K를 구했으니까 4분의 1 로그 I에서 I는 6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따라서 S는 4분의 1 로그 60이 되고, 그럼 얘는 4분의 1에 1 더하기 0.8이 돼요. 로그 10 더하기 로그 6으로 쪼개가지고 대입해 주면. 그럼 따라서 4분의 1.8은 20분의 9, 0.4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의 세기는 0.45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3번 보겠습니다. 세양수 A, B, C에 대해서 A의 세제곱은 3, B의 4제곱은 5, C의 6제곱은 7이에요. 그럼 이때 A, B,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목표를 먼저 세워. 이런 문제는 목표는 뭐냐면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A 세제곱은 3, B 4제곱은 5, C 6제곱은 7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래요. 그럼 세 번째 단계 A, B, C A, B, C의 n제곱에 A랑 B랑 C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A의 세제곱인데 어떻게 대입해요? 할 텐데 그냥 우리 지수 로그를 괜히 배운 게 아니죠. A는 3의 3분의 1제곱 지수 법칙 배웠으니까 그 다음 B는 5의 4분의 1제곱 C는 7의 6분의 1제곱이죠.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어요. 3의 그러면 3분의 n제곱 곱하기 5의 4분의 n제곱 곱하기 7의 6분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었는데 자연수. 그러려면 우리가 지수에 분수가 있으면 자연수가 안 되고 루트가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정수, 자연수가 되면 돼요. 자연수가 되겠다. 자연수. 그래서 3분의 n도 자연수, 4분의 n도 자연수, 6분의 n도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따라서 n은 뭐가 돼야 되냐면 n은 3과 4와 6의 공배수가 돼요. 그럼 공배수를 찾아보면 12, 24,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죠. 최소 공배수는 12죠. 그럼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혹시 공배수, 공약수 쪽 기억 안 날까 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배수와 공약수를 좀 복습을 하고 갈게요. 6의 배수, 8의 배수를 좀 늘어 써 놓은 다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겹치는 숫자가 있잖아요. 둘 다 나오는 숫자. 여기서 24가 있죠. 이렇게. 음. 그럼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공배수라고 하고 그 뒤에도 48도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이렇게 이제 6의 배수, 8의 배수를 쭉 늘여 썼을 때 겹치는 숫자가 바로 공배수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6의 배수가 있고 8의 배수가 있을 때 그 겹치는 영역, 교집합 영역이 바로 6과 8의 공배수 역할이 되는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작은 공배수가 의미가 있고 제일 큰 공배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배수는 쭉 무한히 많기 때문에 가장 큰 공배수는 구할 수 없지만 최초로 나오는 공배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 줬는데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쭉 해 놓고 겹치는 거 있죠. 지금 여기서는 4가 겹쳐요. 그럼 겹치는 거는 딱 한 번만 쓰면 돼. 최소 공배수에서. 그래서 겹치는 거 딱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이제 따지지 않았던 것들 있죠. 3이랑 5. 그래서 얘네는 3이랑 5를 그대로 붙여서 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6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나눗셈으로 구할 수 있어요. 12랑 20이 있잖아요. 그럼 2로 나눴을 때 60, 2로 나눴을 때 3, 5예요.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데요. 이렇게 공배수 구하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다음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의 약수, 12의 약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8의 약수랑 12의 약수를 쭉 늘여 써봤더니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것들을 우리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약수에서는 항상 무조건 1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약수는 항상 1이에요. 항상. 근데 이제 가장 큰 공약수가 여기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공약수 8과 12의 공약수 1, 2, 4 중에서 가장 큰 4를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여기서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서 즉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얘기죠.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겹치는 그 소수들을 찾는 거예요. 겹치는 소수가 지금 2랑 3이 있으니까 지금 얘는 최대 공약수가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제 나눗셈으로 구해서 12랑 18에서 2 하면 6, 9, 그다음 3 하면 2, 3 이렇게 해서 결국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에서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혹시나 해서 선생님 준비해 봤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두 실수 xy가 나오고요. 2의 x제곱은 5의 y제곱은 10이라는 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킬 때 x 빼기 1, y 빼기 1 곱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 이 문제도 이제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텝 목표가 뭐냐면 목표는 x 빼기 1, y 빼기 1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체크하면요. 조건은 2의 x제곱은 5의 y제곱은 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은 뭘까요? 여기서 문제 해결 전략은 x와 y 값을 구해. 대입해주면 되죠. 이 우리가 원하는 이 값에다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따라서 x는 로그 2의 10이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는 로그 5의 10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선생님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죠. 뭐 로그 2의 10 빼기 1 로그 5의 10 빼기 1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처음에 선생님 이거 조금 옮기고 쓸게요. 조금 옮겨서 x 빼기 1, y 빼기 1 요 식은 그러면 정리해보면 얘는 로그 2에 지금 마이너스 1이 로그 2의 2라고 생각하면 2분의 10이 돼서 5가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5에 뒤에 1도 로그 5의 5라고 보면 로그 5의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 로그 3의 2를 a로 나타내고 로그 5의 3을 b로 나타냈어요. 그때 로그 90의 18을 a와 b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a가 로그 3의 2고요. 그 다음 b가 로그 5의 3인데 여기서 여러분 뭐 이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이거 하나 체크해 두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역수관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분의 1은 뭐냐면 로그 2의 3, 그 다음에 b분의 1은 로그 3의 5죠. 그러면 로그 2의 3이나 로그 3의 5도 우리가 a와 b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총 4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2개인데. 역수까지 해서 총 4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가 보면 로그 90의 18을 볼게요. 그럼 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일단은 밑이 3인 걸로 갑니다. 그럼 로그 3의 18 얘는 로그 3의 90이 되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2가 돼요. 그럼 따라서 계산해주면 얘는 2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 더하기 로그 3의 2가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그 A, B, A분의 1, B분의 1 해놨잖아요. 그러면 대입해주면 돼요. 2 더하기 얘는 A, 얘는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위에는 2 더하기 A 이렇게 나오죠. 그럼 따라서 위아래 B를 좀 곱해주면 AB 더하기 2B, 그 다음에 밑에는 AB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 90의 18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16번 오늘 보겠습니다. 16번 여러분이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글도 길고 문자도 많이 쓰고 첨자도 되게 다양하고 막 너무너무 복잡해 보여서 "선생님 무서워요."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친구들이.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선생님이랑 단계별로 한번 천천히 작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작업은 원 스텝 목표를 세워라.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식은 일단 요렇게 나와 있죠. V1 빼기 V0는 V의 로그 A의 M1 분의 M0 이렇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VA는 A의 속력이에요. A의 속력.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몇 배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럼 이제 조건을 찾아야 되죠. 주어진 조건. 이렇게 A랑 B랑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 있잖아요. A랑 B랑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적을 때도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요. 약간 선생님 이렇게 표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표 만들어 가지고 A랑 B A랑 B 이렇게 표 만들어서 주어진 조건이 지금 A가 요런 식들이 나오죠. 그럼 M1 분의 M0가 A는 16이고 B는 10이야. 그다음에 V1 빼기 V0가 A는 9고 B는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세 번째 VA랑 VB를 이제 구하면 되죠.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9는 이제 여기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공식에다 대입하면 9는 VA의 로그 A의 16. 그다음 두 번째 3은 VB의 로그 A의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VA는 VB의 몇 배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VB분의 VA를 구해서 하면 그게 바로 몇 배냐가 나와요. 따라서 얘 해 보면 3 곱하기 로그 A의 여기가 지금 로그 A의 16 분의 로그 A의 10이 나와요. 그럼 얘는 따라서 3 곱하기 로그 16의 10이 나오죠. 16의 1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잖아요. 로그 1.6은 0.2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식에서 상용 로그로 바꿔줘야 돼. 그럼 밑을 10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역수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로그 16분의 3이 되고 얘는 로그 1.6 더하기 1의 3. 그럼 따라서 1.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3을 계산해 보면 2.5가 나와. 따라서 VA는 2.5 VB다. 2.5배다. 요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목표 세우고 조건 체크하고 식 구하고 계산하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쫄지 말고 이런 문장제 문제에 쫄지 말고 차근차근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중단원 1단원, 지수와 로그 단원의 중단원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문제풀이 영상으로는 다음 시간에 중단원 2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 중단원 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